주인공 승호 33세, 미니어처 아티스트 배경. 종로, 낡은 이자카야 마이너스 밤. 서울의 밤은 언제나 소란스럽다. 빗방울이 종로의 낡은 아스팔트를 때리고 네온 사인에 붉고 푸른 빛이 무릉덩이 위로 번진다. 김서린 유리창 너머로 넥타이를 풀어헤친 직장인들의 소음이 웅웅거리는 이자카야 구석. 따뜻한 오뎅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단정한 니트를 입은 승우가 앉아있다. 그의 뿔테 안경 너머 눈동자는 깊고 고요하다. 과거의 불안함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앞자리에 앉은 친구 지원의 잔에 소주를 따른다. 승우 담담한 미소로 지원아 왔냐? 놀랐지? 내가 먼저 술 한잔 하자고 불러내서. 지원은 승우의 달라진 분위기에 압도된 듯 멍하니 그를 바라본다. 승우는 제 잔을 채우며 창밖, 빗속을 질주하는 택시들을 잠시 응시한다. 승우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더라? 2년? 아니, 거의 3년 다 되어가네. 미안하다. 네가 바빠서 못 본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를 피했어. 승우가 쓴 소주를 한 모금 털어넣는다. 알코올의 쓴맛이 식도를 타고 흐르자 그는 비로소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한다. 열등감이라는 이름의 감옥. 5년 전 대학 졸업식 강남대로. 졸업식 날의 햇살은 잔인할 정도로 화창했다. 학사모를 던지는 동기들 사이로 지원은 대기업 로고가 박힌 합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반면 승호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있다. 액정 위로 뜨는 문자들. 귀하의 역량은 뛰어나오나 아쉽게도 이번 채용에서는 불합격 통보. 지금이니까 웃으면서 말하는 건데 네가 정말 미치도록 부러웠거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웠어. 지원의 손이 승우의 어깨를 두드린다. 승우야, 다 잘 될 거야. 너 꼼꼼하잖아. 그 손길이 닿은 어깨가 화상을 입은 듯 움찔거린다. 이나한테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확인사살 같았어. 너는 꼼꼼한 거 말고는 볼 게 없어라는 말로 들렸으니까. 내 자격지심이었지. 알아? 내 썩어빠진 열등감이 빚어낸 환청이었어. 중소기업 사무실 낮. 테헤랄로 뒷골목,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좁은 사무실. 환기되지 않은 공기 속에 믹스 커피 냄새와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섞여 있다. 승우는 탕비실 구석에서 커피 믹스 재고를 세고 있다. 하나, 둘, 셋.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스마트폰 화면 속 인스타그램에는 지원의 승진 파티 사진이 보인다. 화려한 케이크, 해외 출장이라는 해시태그. 승우 혼잣말 다들 빛나는데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그때 팀장의 고함 소리가 파티션 너머로 날아와 꽂힌다. 이대리, 자네는 왜 이렇게 사람이 꽉 막혔어? 융통성이라곤 약에 쓰려 해도 없네. 그러니 만년 대리지. 융통성. 그 세 글자가 승우의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진다. 승우는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본다. 보고서의 문장 하나. 조사은을 는으로 바꿨다가 다시 지운다.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백스페이스 키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린다. 나는 틀릴까봐, 실수할까봐 보고서 문장 하나를 10번씩 고쳐 썼어. 남들은 그걸 소심하다, 답답하다고 했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예민하고 불안한 걸까? 퇴근길 버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 한강 다리를 건너며 보이는 화려한 불빛들이 승우를 비웃는 것 같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찌질하고 초라하다. 이 찌질한 놈. 평생 남 눈치나 보다가 끝날 놈. 그게 2년 전 내가 회사에서 도망치듯 뛰쳐나오기 직전까지의 내 모습이야. 0.01%의 파국과 추락. 회의실 아침.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 경쟁사 입찰 PT 당일이다. 승우는 3주 동안 밤을 새워 만든 자료를 띄워놓고 리허설을 하던 중이다. 그때 엑셀표에 작은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100만이어야 할 수치가 100만 100으로 되어 있다. 오차 범위 0.01%. 전체 예산에 비하면 먼지 같은 금액. 아무도 모를 수 있었다.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승우의 병적인 예민함이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이명이 들린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린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른다. 저게 발견되면, 내가 실수한 걸 알면 다 망치는 거야. 과호흡이 온다. 승호는 결국 발표 단상에서 입도 뻥긋하지 못한 채 얼어붙는다. 제이마. 팀장이 멱살을 잡으며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은 사회악이야. 그깟 소심함 때문에 다 말아먹어. 넌 그냥 나가 죽어라. 그 순간 승호의 머릿속에서 팽팽했던 줄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진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차라리 안도감에 가까운 확신이었다. 야, 나는 이 세상이랑 안 맞는 부품이구나. 불량품이구나. 폐기 처분되는 게 맞구나. 한강대교 자취방밤. 짐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온 승호. 뒤에서 들리는 팀장의 욕설은 점점 멀어진다. 한강대교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검푸른 강물이 거대한 아가리처럼 입을 벌리고 있다. 죽고 싶다. 하지만 그럴 용기조차 없다. 승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관악구의 반지하 자취방으로 기어들어간다. 암막 커튼을 친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둠. 핸드폰 전원을 끈다. 방은 감옥이 되었다. 곰팡이 핀 벽지 냄새, 쌓여가는 컵라면 용기. 승호는 시체처럼 누워 천장에 얼룩을 샌다. 그때 내 하루 일과가 뭔지 알아? 천장을 보고 누워서 내 단점들을 하나씩 세는 거였어. 하나 소심하다. 둘 예민하다. 셋, 남 눈치를 본다. 세다 보니까 100가지도 넘더라. 누군가 문 밖을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려도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다. 어휴, 저 나이 먹도록 뭐 했대? 환청이 들린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고 완벽한 패배자였다. 제3막 0.1의 붓끝에서 찾은 우주. 자취방 오후 그리고 어두움. 며칠이나 굶었는지 모른다. 배달음식 시켜 먹을 돈도 떨어졌다. 라면을 끓이려는데 가스불이 켜지지 않는다. 씨발.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낸 욕설. 홧김에 책상 서랍을 잡아당긴다. 쾅. 서랍이 빠지면서 잡동사니들이 바닥으로 쏟아진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굴러온 작은 물체. 대학 시절 잠깐 만지작거렸던 프라모델 상자에서 떨어진 엄지손가락만 한 독일군 병사 인형이다. 승호는 쭈그리고 앉아 그 인형을 집어든다. 회색 플라스틱 덩어리. 눈, 코, 입도 제대로 조형되지 않은 밋밋한 얼굴. 공장에서 찍어낸 수만 개 중 하나. 너도 참 볼품없다. 그는 홀린 듯 책상에 앉는다.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켠다. 굳어버린 물감을 억지로 짜낸다. 붓끝을 침으로 모은다. 0.1의 세필셈이란 붓.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였다. 죽지 못해 사는 시간을 죽이기 위해. 하지만 붓끝에 검은색 물감을 묻혀 그 작은 인형의 눈동자를 찍으려는 순간 툭!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다. 팀장의 고함 소리도 월세 독촉장도 자신의 비참한 모습도 사라진다. 오직 렌즈에 초점이 맞춰지듯 시야에는 인형의 눈동자만 남는다. 손이 떨리면 안 되니까 호흡을 멈추고 온 신경을 그 0.1mm 붓끝에 집중했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오직 나랑 이 작은 인형만 남은 기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승호는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돋보기를 2개나 겹쳐 쓰고 남들은 보이지도 않는 디테일을 찾아냈다. 회사 다닐 때 자신을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한 예민함이 작동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예민함은 불안이 아니라 완벽함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승호. 남들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내 눈엔 너무 거슬려. 아냐, 전쟁터에서 굴렀으면 여기엔 녹이 슬어 있어야 해. 여기엔 옷감이 해져 있어야 해. 승호의 붓이 움직일 때마다 플라스틱 덩어리는 생명을 얻었다. 공포에 질려 동공이 풀린 눈, 비굴하게 내려간 입꼬리, 지쳐서 축 처진 어깨. 그는 자신의 열등감을, 슬픔을, 분노를 그 작은 얼굴에 새겨 넣었다. 제3막.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나다. 자취방의 SNS 공간. 6개월 후. 책상 위에는 완성된 디오라마가 놓여 있다.
제목, 퇴근길, 전쟁터가 아니다. 배경은 서울의 2호선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앞. 35분의 1 크기의 주인공은 낡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다. 그의 구두굽은 안쪽만 달아있다. 승우가 매일 관찰했던 지하철 사람들의 특징이다. 손에 들린 반투명한 비닐봉지 속에는 초록색 소주병 하나가 비쳐 보인다. 축 처진 어깨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다.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는다. 새로 만든 SNS 계정, 팔로워 0명. 그 버튼을 누른다. 이 올리고 나서 바로 후회했어. 누가 이걸 본다고. 또 비웃겠지. 백수가 할 짓 없어서 장난감 만든다고. 다시 지우려고 들어갔는데 징징징 핸드폰이 발작하듯 울린다. 좋아요 1 좋아요 100 좋아요 5000. 알림창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이 사람 미쳤다. 사진인 줄 알았는데 모형이라고? 와, 저 구두굽 다른 것 좀 봐. 오늘 내 모습 같아서 눈물 난다. 작가님, 이 표정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보여요. 해외 유명 모델링 사이트인 아트스테이션에서 연락이 온다. 유튜브 조회수는 하룻밤 사이에 100만을 찍는다. 하지만 승우를 울게 만든 건 유명세가 아니었다. 어느 외국인 아티스트가 남긴 영어 댓글 하나였다. 이 작가는 아주 과민한 영혼을 가졌다. 깊은 아픔을 느껴본 사람만이 이런 디테일을 볼 수 있다. 승우는 방바닥에 엎드려 엉엉 운다. 짐승처럼 울부짖는다. 평생 나를 괴롭혔던 그 과민함. 나를 패배자로 만들었던 그 예민함. 그게 사실은 내 저주가 아니라 신이 주신 가장 큰 재능이었다는 걸. 33 먹어서야 처음 깨달았으니까.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그 해고가 사실은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추락이었다. 인생지사 세옹지 마. 불행은 가장 화려한 포장지로 쌓인 선물이었다. 제오막. 찌질함이 빛나는 무기가 되어. 갤러리 전시회장. 화이트톤의 깔끔한 갤러리. 승우의 첫 개인전이다. 사람들이 그의 작품 앞에서 숨을 죽이고 관람한다.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인다. 전 직장 그 팀장이다. 많이 늙었다. 머리는 희끗하고 양복은 유행이 지난 펑퍼짐한 핏이다. 명예퇴직 후 치킨집을 하다 망했다는 소문은 들었다. 그는 승우의 작품 구조조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 책상을 빼앗기고 복도에 서 있는 직장인을 묘사한 작품이다. 팀장이 승우를 발견하고 쭈뼛거린다. 이 작가님. 아니, 민준 씨. 나 기억나나?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눈도 못 마주쳤을 것이다. 하지만 승우는 신기할 정도로 평온하다. 아니, 오히려 그 늙은 사내에게서 연민을 느낀다. 승우의 눈에 팀장의 낡은 넥타이 핀과 떨리는 손끝이 관찰된다. 부드럽게 웃으며 오셨습니까, 팀장님? 건강하시죠? 승우가 따뜻한 커피를 건넨다. 팀장이 승우의 손을 잡는다. 그의 손은 거칠고 차갑다. 미안했네. 그때 내가 자네를 몰라봤어. 자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모르고. 그때 확실히 알았어. 나는 변한 게 없어. 나는 여전히 예민하고 여전히 소심해. 어제도 작품 색칠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밤새 끙끙 앓았어. 하지만 이제는 그 예민함을 사랑해. 그건 남들이 못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이니까. 다시 이자카야. 현실로 돌아온다. 지원은 멍하니 승우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승우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다. 그는 지원의 잔에 다시 술을 채운다. 지원아, 내가 오늘 너 부른 진짜 이유가 있어. 너 요즘 힘들지? 지원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겉으로는 대기업 과장 명함 달고 웃고 있는데 내 눈빛이 2년 전 내 눈빛이랑 똑같아. 거기서 또 치이고 비교당하고. 너도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지? 내가 가진 그 성실함, 너무 평범해서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지원이 고개를 숙인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를 봐. 방구석 폐인이었던 나도 내 상처를 무기로 만들었잖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답답함, 억울함, 열등감. 그거 절대 버리지 마. 외면하지도 마.
승우가 지원의 손을 꽉 잡는다. 그건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너만의 보석이 진흙 속에 묻혀 있어서 불편한 거야. 그 진흙, 언젠가 다 말라서 떨어져 나갈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눈부신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승우가 잔을 높이 든다. 이자카야의 주황색 조명이 소주잔에 투과되어 영롱하게 빛난다. 자, 잔 들어. 우리의 찌질했던 과거를 위하여. 그리고 그 찌질함 덕분에 빛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건배. 두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진다. 승우의 작업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친 서울의 아침. 승우의 작업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온다. 수많은 붓과 물감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다. 승우는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고 확대 경루패를 쓴다. 그의 표정은 평온하다. 마치 수도승처럼. 그는 아주 미세한 붓터치로 새로운 인형의 입가에 미소를 그려 넣는다. 당신의 콤플렉스는 신이 숨겨놓은 당신만의 필살기입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 이 열등감은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과 작업실 안의 작은 세상이 하나로 겹쳐진다.